여기는 그거랑 헷갈리죠. 가타카나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히라가나 완벽하게 외운 상태에서 가타카나 들어갈 거라서 그러면 헷갈릴 일은 없어요. 히라가나가 완벽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제가 쓸 때 저도 네, 카타카나 아예 안 배운 걸 아니니까 네, 시험 때 네. 자꾸 룰을 이렇게 그 카타카나 룰을 쓰라고 그거는 히라가나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러실 거예요. 하나라도 완벽하게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히라가나 뭐 쓰셨는데,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조금 더 외워주시고, 그냥 원래 히라가나 외우는데 2, 3주 걸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히라가나 외우시고, 우리 읽는 거는 빨리 외우시면 좋긴 합니다.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2과 들어갈 거예요. 2과 들어갈 거고, 2과에서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명사 표현 볼 거예요. 그래서 명사 표현하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본어 하시다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본어 되게 잘한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할까요? 맞아요. 문법이 비슷해서. 문법도 비슷하고, 한자어도 겹치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어순이 거의 한 90% 이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순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문장을 만들 때, 자,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명사, 원하는 형용사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으로 저희가 문장 만들 거고, 사실 저랑 4코스 내내 계속 이 방법 가지고 그냥 갈아 끼우면서 문장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미유입니다. 라고 제가 제 소개를 했어요. 자, 우리 저라고 하면 뭘까요, 일본어로? 와타시 많이 들었죠? 와타시? 그럼 저는은 뭘까요? 와타시, 와, 미유, 데스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나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할 때는 와타시와 땡땡땡 데스라고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와타시. 자, 나는 은는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와를 쓸 거고요. 입니다라고 하면 데스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바로 바꿔볼게요. 자,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일본어로 한국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한국어로 계속 쓸 거거든요. 한국구진이라고 할 거고. 자, 그럼 저는 한국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와 한국구진 데스. 맞아요. 자, 아까 미유 있었던 자리에다가 한국구진 넣어주시면 문장 완성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저는 학생입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자, 우리 학생은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자, 가쿠세이라고 쓰고요. 자, 얘는 실제로 읽을 때 발음이 각세라고 합니다. 각세. 자, 그럼 저는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와 각세 데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조금 지겨워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선생님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은 일본어로 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센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면 와타시와 맞아요. 센세 데스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자기소개 표현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저도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뭐뭐도라고 하면 아까 우리 와를 썼는데 도는 조사 모를 사용합니다. 모라고 해요. 자, 그럼 저도 한국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 모 한국구진 데스. 맞아요. 여기 도와 대신에 모 쓰시면 돼요. 끝. 자, 그럼 저도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 모 센세 데스. 맞아요. 똑같이 여기 도 자리에 모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도 학생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 모 학생 데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어볼 거예요. 김 씨는 한국인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우리 김 씨는 어떻게 할까요? 김 씨.
맞아요. 우리 김상이라고 해요. 자, 일본에서는 누구누구 씨라고 하면 상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김 씨는 한국인입니까? 하면 김상와 라고 할 거고요. 자, 우리 질문을 만들 때는요. 우선 질문 없이 문장을 끝까지 쓰고 뒤에다가 자,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까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를 붙이면 의문형이 돼요. 그래서 김상와 한국인입니다. 한국구진 데스 쓰고 까 쓰시면 질문이 돼요. 또 김우상과 한국구진 데스까라고 합니다. 자, 요 문장 그대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김 씨는 선생님입니까? 라고 하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김상와 센세 데스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김 씨는 학생입니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김상와 학생 데스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뭔가 입니까라는 표현이 되게 딱딱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지금은 제가 교과서적으로 표현해서 입니까라고 했는데 데스까 하면은 뭐뭐입니까도 되고요. 뭐뭐에요 라는 부드러운 표현도 돼요.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문장 만들었던 거 연습해 볼게요. 자, 저 말고 김 씨로 할게요. 김 씨는 한국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김상화, 맞아요. 한국구진 데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씨도 한국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김은상, 한국구진 데스. 맞아요. 자, 그럼 김 씨는 한국인입니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김상화, 한국구진, 맞아요. 데스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정형 표현 볼게요. 자, 우리 무엇이 아닙니다. 라고 할 거예요. 이때는 일본어로 자 나이 데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뜯어서 보면 우리 짜라고 하면 무엇이지 않습니다. 이지라는 조사예요. 자, 나이데스는 않습니다요. 뜯어서 보면. 그래서 무엇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고요. 나중에 비슷한 조사가 나와서 헷갈리거든요. 이거 이지라고 알아두실게요. 그러면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와타시와 한국인じゃ 나이데스. 맞아요. 우리 이제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자나이데스 형태로 붙여줄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 무엇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방금 뭐라 했죠? 자, 나이데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와 센세자 나이데스라고 해주시면 돼요. 하나 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와타시와 학생자 나이데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김씨도 학생이 아닙니다 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김씨도. 김상, 모, 학생자 나이데스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과 내용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단어들 넣어가지고 문장 만들 거고, 그리고 오늘은 호칭 표현 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인칭 호칭 표현 좀 볼게요. 자, 우선 우리 교과서 한번 펼쳐보실게요. 자, 교재 펼쳐서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선은 30과 펼쳐주실 거고, 자, 30과 보시면은 맨 위에 카루가루 단어 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카루가루. 자, 히라가나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맨 위에 파란색 글씨로 맞아요. 탕고라고 써 있죠? 우리 탕고라고 하면 단어입니다. 단어. 자, 우리나라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요거를 당어라고 해서 당고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당고. 자, 당고라고 하면 뭘까요? 맞아요. 또 경단. 일본식 경단이죠. 그래서 자, 요거는 발음을 잘못하면은 자, 이 경단이 돼 버려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 아재 개그랑 그 말로 하는 개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단어장 보면은 단어장에 죄다 저 당고가 붙어 있어요. 그 이렇게 그림이.
그 단어, 탕고 비슷하니까 자, 발음 유의하시고. 자, 우선 우리 일 직업부터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괄호에 오라고 써 있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시고토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시고토라고 하면 얘가 일 직업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 앞에 괄호가 붙어 있는데 이 오는 뭘까요? 자, 우리 이렇게 단어라든지 문장에 오가 붙는 경우는 정중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 직업은 저희 직업은 학생이에요라고 하면은 자, 저의 직업 시고또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직업을 여쭤볼 때는 정중함을 더해서 오시고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인사말 했는데 인사말 할 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우리 잘자가 뭐였을까요? 잘자. 오야스미죠, 오야스미. 자, 야스미가 쉬다라는 뜻이에요. 오를 붙임으로써 쉬어가 안녕히 주무세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지내시나요? 라고 하면 맞아요. 오겐키 데스까? 또 데스까는 오늘 배웠네요. 자, 데스까입니까고요. 자, 겐키는 건강이란 뜻이에요. 건강한가요? 그럼 여기서 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어 듣다가 오가 붙으면은 존중 표현이고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음식 이름에 되게 많이 붙여요. 음식 이름에 많이 붙이는데 이 음식도 조금 차별을 합니다. 일본 전통 음식에는 이 오를 붙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를 잘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밥 뭐예요? 스시. 일본 사람들 오스시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제 오스시 타베마스까? 스시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또 우리 도시락은 뭐라고 해요? 맞아요. 벤또 들어보셨죠? 얘도 일본 사람들 오벤또라고 합니다. 일본 전통 음식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회. 사시미. 맞아요. 우리 사시미 같은 경우도 보통 일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오사시미라고 합니다. 뭐 친구들끼리 거칠게 편하게 얘기할 때는 스시 먹을래? 벤또 먹을래? 하는데 조금 비즈니스 자리나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다 오를 붙여서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 소고기 덮밥이 뭐예요? 규동 들어보세요. 규동은 오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오, 규동. 안 붙여요. 왜 안 붙일까요? 자, 우리 규동 얼마 정도예요? 일본 여행 가면? 이제 막 500엔 700엔, 비싸면 1000엔 이 정도 하죠. 자, 뭐 규동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이제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푸드. 우리나라 김밥 천국 같은 느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뭔가 전통 음식 느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중한 표현, 전통 음식이나 이제 상대방을 높일 때는 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중에 우리 이따가 나올 표현이긴 한데 우리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을 일본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나마에라고 해요. 나마에. 자, 요 이름도 상대방 이름 물어볼 때는 나마에 난데스까? 라고 하지 않아요. 앞에 오를 붙입니다. 내 이름 얘기할 때는 나마에라고 하고요. 상대 이름 여쭤볼 때는 오를 붙이고 나마에라고 하는 게 예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가 붙어 있으면 이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차스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차즈케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오차즈케라고 하면은 우선 오차즈케가 무슨 음식이에요? 뭐, 음, 맞아요. 자, 우리 밥에다가 차를 부어가지고 물 말아 먹듯이 먹는 음식이죠. 자, 여기서 오차부터 보면은 오차는 얘가 차예요, 차. 음. 자, 그리고 쯔개라고 돼 있어요. 원래 쯔개루라고 하거든요. 자, 쯔개루는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담그다. 자, 그래 차에 밥을 담궈서 먹는 거예요. 두 개가 붙었는데, 자, 얘는 오차즈케 자체에 오를 붙었다기보다는 차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또 워낙 이제 품격이 있는 음료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오를 항상 붙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차에 오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오는 그래서 정중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우리 한번 직업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학생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각후세이라고 써 있어요. 얘는 읽을 때 각세라고 있습니다. 각세. 여기서 우리가 또 히라가나를 잠깐 들어가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제가 학생은 방금 적을 때 각후세인데 각세라고 적었죠. 자, 여기서 우리 장음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앞으로 가서 26페이지 보실게요. 26페이지.
자, 우리 장음 규칙을 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장음 규칙은 안 봤는데, 자, 우리 장음 규칙이 뭐냐면, 방금 우리 학생, 각세이라고 적혀 있었죠? 각구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읽으라 했어? 각세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세 이를 세하고 늘려 읽는 걸 장음이라고 하고요. 자, 요 장음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아단에 아가 붙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아단이라고 하면은 모음이 아인 애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 하, 사, 타, 나, 하 이런 식으로 모음이 아인 애들 뒤에 그냥 아가 붙어요. 생으로. 그러면 이런 애들 발음할 때 자, 오카아상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자, 오카아상 끊어읽지 않고 요 카랑 아를 붙여서 오카상 하고 읽으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카상. 맞아요. 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혹시 이거 히라가나 읽어볼까요? 오? 맞아요. 오바아상이라고 써 있는데 얘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오바상 하고 길게 느려 읽어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히라가나 그대로 읽어서 오바아상이라고 읽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듣기에 되게 딱딱해 보여요. 말을 엄청 끊어서 하네 이런 느낌? 음, 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우리나라 말로 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음 있을 땐 항상 늘려서 읽어주실 거고 자, 2번. 자, 2단에 이가 붙어도 똑같이 늘릴 거예요. 이키시티니, 이키시치니에다 이가 붙으면 똑같이 늘립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워라고 하면 사실 카와 이에 이가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읽어요? 카와 이 하고 늘려줍니다. 얘도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쓴 게 오니 이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오니 이상합니다. 오니 이상이 뭘까요? 맞아요. 오빠, 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3번 우단에 우가 붙을 때 똑같이 늘려 읽을 거예요. 자, 쿠우키 아니고 쿠기. 저 쿠기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4번, 5번은 별표해 주실게요. 얘네는 규칙이 조금 더 있어요. 자, 애단 뒤에 애가 오면 당연히 늘려 읽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네애상 어떻게 읽어요? 오네상 하고 읽었어요. 자, 근데 얘는 애단 뒤에 이도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발음을 하지 않고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읽을 때 도깨라고 합니다. 이 발음을 안 해요. 장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각후세이 했을 때 어떻게 읽기로 했죠? 각세 하고 읽겠어요. 각세. 자, 대표적으로 또 있어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센세라고 하죠. 얘는 실제로 히라가나 보면 센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센세하고 늘려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두세 달은 엄청 실수하세요. 아니면은 단어를 외우고 이제 읽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교정하면서 우리 또 볼게요. 자, 5번. 5단에 오가 붙으면 당연히 똑같이 늘려줄 거고요. 5단에 우가 붙어도 늘려줄 겁니다. 얘도 4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사카 지명 보면은 우리 오사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오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오사카라고 늘려 읽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늘려서 말합니다. 오사카. 자, 그러면 자, 5단 뒤에 우가 있는 것도 볼게요. 우리 아까 도시락 벤토라고 했잖아요. 얘도 사실 뒤에 우가 있어요. 읽을 때 벤또 하고 있습니다. 벤또.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오토우상이라고 써 있어요. 읽을 때 오토우상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음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가타카나도 나중에 장음이 나와요. 자, 그 우리가 이제 계속 가타카나 하기 전까지 많이 쓸 단어가 커피거든요. 커피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코히라고 해요. 자, 이것도 뭔가 우리나라 특성상 뭔가 우리나라는 그냥 딱 두 글자잖아요. 커피니까 코히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성격이 급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읽을 때 코히 하고 늘려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뭐 늘려있지 않아도 통할 건 다 통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의해서 우리 연습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직업 부분으로 돌아갈게요.
자, 두 번째, 우리 대학생이라고 있어요. 대학생은 각세 앞에 대자만 붙어서, 맞아요. 다이각세라고 합니다. 다이각세. 자, 선생님은 뭐였죠? 센세. 자, 우리 요리사는 셰프라고 할 거예요. 보시면은 가타카나로 적혀 있는데 요거 히라가나 발음으로 시에 후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합해가지고 빨리 해서 셰프라고 한다. 셰프. 자, 여기서 살짝 가타카나 규칙을 보면은 자, 우리 가타카나는 우리 셰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F 발음을 히읗으로 발음합니다. 자, 일본은 영어 F 발음을 히읗으로 듣고 히읗으로 발음해요. 자, 우리 주부 한번 읽어볼게요. 주부. 첫 번째는 슈후. 맞아요. 슈후. 우리 C에 U 붙어 있으니까 빠르게 슈라고 하죠. 그다음에 후입니다. 자, 밑에 줄도 보실게요. 우리 회사원이라고 할 거고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카이샤잉이라고 하시면 돼요. 카이샤잉. 얘도 C에 야 붙어 있으니까 샤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은행원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긴, 코, 좋아요. 긴코잉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긴 뒤에 코에다가 우가 붙어 있어요. 얘가 장음이에요. 자, 그래서 발음할 때 긴코우잉 아니고 긴코잉 하시면 돼요. 긴코잉. 자, 세 번째 우리 의사 발음해 볼게요. 의사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이샤입니다. 이샤. 음. 자, 가수도 읽어볼게요. 가수 어떻게 할까요? 가슈라고 해요. 가슈. 자, 스포츠 선수도 읽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스포츠 센슈입니다. 스포츠 센슈. 음. 자, 여기서도 가타카나 살짝 보면 이 스포 뒤에 있는 짝대기가 장음표기예요. 그래서 늘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일 직업이라고 하면 오시고또 자, 따라해 보실게요. 학생, 각세, 대학생, 다이각세, 선생님, 센세, 자, 요리사, 셰프, 주부, 슈프, 회사원, 가이샤인, 은행원, 긴꼬잉, 늘려주셔야 돼요. 다시 긴꼬잉. 자, 의사는 이샤, 가수는 카슈, 스포츠 선수는 스포츠 센슈. 스포츠 센슈 장음 유의해서 해주시고 자 나라 고국 보실게요. 우리 나라라고 하면 보통 쿠니라고 해요. 쿠니. 여기도 남의 나라 물어볼 때는 오쿠니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쿠니. 자 우리 한국인 뭐였죠? 한국구진입니다. 한국구진. 자 중국인은 읽어볼게요. 맞아요. 얘는 추 뒤에 우가 붙었어요. 얘도 추 복구진 하고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본인은 맞아요. 니혼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한국어 뭘까요? 한국구고라고 해요. 어. 그러면 한국은 칸국구고요. 칸국구. 자,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 인자 붙으면 징을 붙일 거고, 자, 언어에 어자를 붙이면 고를 붙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 니홍고라고 할까요? 니홍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 원래 일본어 공부할 때 저는 독학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JLPT N2까지는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유튜브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책으로 했는데 이런 장음 규칙이랑 뭐지 이런 발음을 제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맘대로 했는데 문법은 어떻게 다 되니까 통했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급하게 하기보다는 발음 지금 좀 주의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전 다시 처음부터 했거든요 돌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우리 나라 이름 보시면 나라 이름 뒤에 징을 붙이면 어디 어디 나라 사람 인이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이라고 하면 베토나무진 맞아요. 베토나무진이라고 해요. 자, 우리 독일인은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츠입니다. 도이츠진. 자, 일본은 도이치가 아니라 츠라고 하고요. 자, 미국 사람은 맞아요. 아메리카진이라고 합니다. 자, 영국 사람은 맞아요. 이기리스진이라고 해요. 자, 일본에서는 이제 영국, 잉글리시를 이기리스라고 듣습니다. 우리나라랑 듣는 귀가 조금 달라요. 이기리스진. 자, 그럼 우리 아까 나라 이름 뒤에 사람 이름을 붙이면 진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나라 언어라고 하면은 고를 붙인다고 했어요. 베트남어는 뭘까요? 베트남고, 독일어, 도이츠고, 그럼 영어는 뭘까요? 자, 이게 지금 발음 다시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자, 영어 A고라고 써 있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니에요. 자, 다시 에고입니다. 에고. 자, 빨리 읽으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읽으시더라도 정확하게 할게요. 자, 다시 에고. 맞아요. 에고 하셔야 됩니다. 에고. 자, 그러면은 우리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에고 센세 하고 늘려 읽어주실게요. 음.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우리 표현 한번 싹 봤는데, 이거 책으로 볼게요. 자, 우리 학생 보시면은 1번 학생 뭐라고 써 있어요? 각세라고 적혀 있죠? 우리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각세 데스라고 하고요. 자, 학생이 아닙니다. 아까 뭐였죠? 각세이자 나이 데스라고 했어요. 자, 얘 반말로 얘기하고 싶어요. 나 학생 아니야 라고 할 때 데스 빼주시면 됩니다. 각세자 나이예요. 자 나이. 자, 근데 밑에 보니까 학생이 아닙니다. 각세자 아리마생이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체크해 주시고. 자, 우리 방금 뭐뭐가 아닙니다. 자나이데스라고 했는데, 자, 자아리마생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자,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과 그리고 우리 문서체가 나와요. 자, 요 밑에가 문서체, 딱딱한 말투입니다. 자, 문서체라고 해서 무조건 책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쓰는 말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랑 얘기할 거면 자나이데스라고 할 거고, 우리 이제 비즈니스 할 땐 자 아리마생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자나이데스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뭐뭐가 아니에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아리마생은 뭐뭐가 아닙니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한테 너 학생이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때는 우리 각세가 안 붙이고 그냥 각세이라고만 하고 말꼬리 올려주면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각세?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니?가 되고요. 응, 학생이야 하면 응, 각세 하고 내려주면 돼요. 응, 각세. 자, 그러면 아니, 학생이 아니야 라고 하면 여기 뭘 쓰죠? 자, 이의 존댓말입니다. 반말로는 우웅이라고요. 우웅. 자, 얘도 억양이 중요해요. 따라하실게요. 우웅. 자, 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면 각세이자 나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음. 자, 한번 다시 따라해볼게요. 억양 주의해서. 자, 각세. 각세. 각세이잖아이. 각세이잖아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했던 질문. 자, 학생입니까? 하고 존댓말로 물어볼 거면, 각세, 데스까? 맞아요. 데스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또 우리나라 다른 게 있어요. 학생입니까? 할 때, 까 뒤에 물음표가 없습니다. 자, 일본을 포함한 한자권 나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물음표가 없어요. 그래서 점을 찍는데,
근데 요즘에는 다 물음표 씁니다. 교과서니까 점 찍으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다 물음표 써요. 대신에 책 같은 거 볼 때는 진짜 강조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이 점으로 나와 있어요. 물음표 안 쓰고. 자, 그럼 그 다음, 네 학생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뭐라 했죠? 하이, 각세 데스.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이에 각세이자 나이 데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정중한 표현 이용해서 해볼까요? 학생이 아닙니다. 각세자 아리마생 더 딱딱한 표현이고요. 자, 그 밑에 세 번째 표현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봐주실게요. 우리 자 나이데스라고 하면 무엇이 아닙니다였는데요. 자, 요 자랑 같은 표현이 딱딱한 표현 아까 아리마생이었어요. 자, 요 나이데스 같은 표현이 아리마생이었고요. 자, 자랑 같은 표현도 있어요. 얘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자, 그래서 제일 편한 표현은 자 나이데스 쓰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 자 아리마생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딱딱하고 정중하게 하고 싶다 하면 대화의 아리마생을 붙이면 됩니다. 대화 아리마생 하면 되게 딱딱한 표현이네요. 우리는 우선 편한 회화 표현으로 자 나이데스로 계속 연습을 하실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호칭 표현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호칭 표현. 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자, 모르시는 거는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 나라고 하면, 자, 자료 보기 전에 한번 아는 거 얘기해 볼까요? 자, 나라고 하면 우리 지금 계속 했던 와타시가 있고요. 자,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들어본 거 있어요? 복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구는 언제 써요? 복구는? 맞아요. 남자들이 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들어본 거 있어요? 우리 애니에 많이 나온 게 또 있거든요. 맞아요. 올해라는 표현 있어요. 올해는 언제 쓸까요? 아, 이 몸 이런 느낌? 맞아요. 자기를 높일 때, 약간 권위를 드러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 자, 요거 한번 우리 아는 거 싹 하고, 그 다음에 종이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당신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당신. 많이 들어요. 아나타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아나타. 너는 뭘까요? 너.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자, 없으면은 이건 넘어갈게요. 자, 3인칭 볼게요. 그는 뭘까요? 한국 뭐라고 했어요? 아, 오마이 좋아요. 오마이 키미 좋아요. 자, 키미 오마이 다 너라는 뜻입니다. 자, 키미는 가벼운 너라는 뜻이고요. 오마이는 조금 이제 시비 걸 때 많이 쓰는 엄청 거친 표현의 너. 자, 그리고 3인칭 그는 뭘까요? 그는 여기서부터 종이를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라는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표현, 남녀 모두 사용하는 표현은 와타시 써주시면 돼요. 와타시. 자, 제일 예쁜 표현이고요. 자, 2번 와타쿠시는 좀 처음 들었어. 와타쿠시. 자, 얘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얘는 비즈니스 자리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3번이 방금 말씀하신 복쿠이고요. 자, 복구는 주로 남성이 사용하긴 하는데, 자, 남성이 사용하는데, 남성이 사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와타시의 남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남자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성격 거칠하고 이제 걸걸하다. 이런 이제 여자분들도 복구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요새 유명한 그 갑자기 생각나네. 아이명 노래 들으시면은 가수 아이명 노래 들으시면은 되게 거칠거든요. 그 표현이. 얘는 자기 노래 다 복구라고 합니다. 자기 표현할 때. 여자 가수인데 복구라고 해요. 그래서 딱 남자만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4번은 정말 남자들이 거의 쓰는 표현이긴 해요. 올해라고 하면 자, 남성들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친한 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밑에 사람 회사에서 밑에 사람한테 많이 써요. 어,
그래서 약간 권위 있는 느낌, 거친 느낌이고, 애니에서는 보통 이제 싸우는 애니 보면 무조건 오래 씁니다. 복구 안 써요. 복구 너무 예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주의할 게 절대 윗사람한테는 쓰면 안 됩니다. 자, 5번은 아타시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약간 느낌 오나요? 와타시, 아타시. 혀 짧은 소리예요, 혀 짧은 소리. 여자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자들끼리 사용하거나 이제 애인한테 얘기할 때 아타시라고 많이 합니다. 자, 6번 우찌라고 돼 있는데, 자, 우찌라는 표현도 이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근데 칸사이 지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도쿄에선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못 들었습니다. 자, 2인칭 보시면은, 자, 일본어는 2인칭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통은 누구누구 씨 상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 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시아라 사토미라고 아시나요? 아, 아세요? 엄청 이쁘죠? 아, 광고 많이 쓰네. 이시아라 사토미 이제 일본 여자 배우인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이분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시아라 사토미라는 배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성과 이름을 볼 거예요. 자, 성은 이시아라일까요? 사토미일까요? 이시아라? 사토미? 자, 맞아요. 성이 이시아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사토미예요. 자, 보통 이제 이름이 길다 보니까 영어랑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사토미를 성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일본은 성 이름 우리나라랑 똑같고요. 순서가. 자, 그럼 내가 이시아라 사토미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시아라 사토미 씨라고 할 때, 자, 이시아라 상이라고 할까요? 사토미 상이라고 할까요? 이시아라 상? 사토미 상? 뭘까요? 갑자기 사토미상으로 바뀌었어요. 이시라상이 맞습니다. 자, 일본은 처음 봤을 때 성에다가 상 붙여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음. 첫 번째 봤을 때는 성에 상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함 받았을 때 무조건 앞에가 성이니까 거기에 상 붙여서 말씀하실게요. 만약에 처음부터 사토미상 하면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상대가.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성에 상 붙였어요. 얘기하다가 이제 사토미 상이, 이제 이시라 사토미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조금 가까워졌으니까 이름에다가 붙여도 돼 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름 뒤에 상 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더 친해졌어요. 이제 우리 친구니까 이름만 불러 하면 그때는 그냥 이름만 불러요, 보통. 사토미 하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자, 그러다 이제 이시라 사토미 씨랑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토미? 짱, 짱. 이름에 짱 붙이면 얘는 약간 뭐 사귀지 않더라도 가까운 사이에 애칭이죠, 애칭. 누구누구 짱이라고 합니다. 많이 써요, 짱. 우리 이제 교재 보시면은 계속 키무상, 김씨, 다나카상, 다나카씨, 기무라상, 기무라씨 이런 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자, 다 성이에요, 성. 이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나타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이고요. 근데 이거가 네. 남자 아, 짱은 잘 안 씁니다. 마지막은 남자 이름 같은 경우엔 쿤을 좀 써요. 쿤. 누구누구 쿤. 나머지 나머지 똑같아요, 이름.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 2인칭 표현은 당신, 아나타가 있고요. 자, 이것도 되게 높임 표현 같이 보이지만 윗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음. 이 사람 쓰지 않고 윗사람 윗분이 계시면은 보통 성함 여쭤보고 성함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직함으로 부르거나. 자, 두 번째 우리 키미라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혹은 친구들끼리 편하게 사용하는 너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이름 너의 이름은 아시나요?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많이 우리 유명한 영화죠. 애니메이션이죠. 자, 너의 이름은 이거 일본판 이름 뭘까요? 키미노? 나마에와? 뭐라고 했어요? 키미노? 방금 맞추신 것 같아서. 아닌가? 자, 우리 키미노 나마에와라고 하면 너의 이름은 그대로 직역한 거고요. 자, 실제로는 키미노 나와라고 합니다. 나와. 그러니까 이름이 나마에였잖아요. 음. 자, 요 이름도 한자로 쓰면 이제 명전이라고 있어요. 명전. 자, 여기서 명이 뜻하는 건
우리 이름 맞아요. 이름이고요. 자, 앞전자가 있어요. 이건 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가 이름이고요. 마에는 성이에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보면은 얘가 필요한 거는 걔의 성이 필요한 거는 걔 이름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키미노 나와 너의 이름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스터 보면은 키미노 나마에 아니고 키미노 나와 라고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키미노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에. 자, 다시 돌아가서 본론으로. 자, 3번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오마에라고 돼 있어요. 민성랑 말씀해 주신 건데 자, 오마에는 약간 너 이 자식 이런 느낌이에요. 친한 사이에 사용하고 조금 거칠 수 있어요. 여자분들 사용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자, 4번 뭐라고 써 있어요? 안타라고 했죠. 안타. 자, 안타라고 하면 자, 얘 아나타의 거친 느낌이거든요. 자, 얘 약간 시비 걸 때 많이 씁니다. 시비 걸 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응. 시비 걸 때나 저는 언제 많이 많이 약간 부부싸움 할 때 이럴 때 당신 하면서 얘 싸울 때 안타. 자, 5번 대매라고 되어 있어요. 대매도 애니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엄청 거친 표현입니다. 응. 오마에의 한 단계 더 높은 표현이고요. 뭐 욕이고요. 자, 6번 기사마라고 되어 있어요. 기사마. 민성랑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사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싸울 때 아, 맞아요. 싸울 때 기사. 얘는 욕입니다. 그냥 욕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싸울 때 자막에 너라고 나오다 보니까 가끔 이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면 너를 키사마라고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완전 욕이고 그리고 얘는 너무 대놓고 애니메이션 말투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3인칭 있어요. 우리 3인칭도 한번 가볍게 볼게요. 자, 우리 그라고 하면 카레라고 해요. 카레. 자, 그녀라고 하면 맞아요. 카노조라고 합니다. 자, 요 카노조라는 단어 뜻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여자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얘는 한자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억양도 똑같고 카노조는 그대로 뜻이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럼 남자친구는 뭘까요? 맞아요. 카레시라고 합니다. 카레시라고 하면 남자친구예요. 자, 우리 3, 4, 5번 보면은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표현인데 그럼 사람은 히토라고 하고요. 그 앞에 이 사람하고 가리킬 때는 고노히토라고 합니다. 고노히토. 자, 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소노히토. 저 사람은 아노히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저 어느 표현 볼게요. 자, 6번 요번에는 저 분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아노 카타라고 합니다. 카타는 좀 생소하시죠? 카타라고 하면 이제 상대를 높여서 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얘는 오늘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나눠드리는 종이는 보통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해 주시고 자, 우리가 쓸 표현은 왓다시 남성분들은 보쿠 또 많이 쓰세요. 수업 시간에. 쓰면 되고요. 자, 2인칭은 우리 아나타, 키미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보통 이름에 씨 상 붙일 거고요. 3인칭은 오히려 외워두실게요. 카레랑 카노조는 저랑 수업하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문장 만들기 계속 연습할 거거든요. 카레, 카노조 외워두실게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 3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부분이고, 자, 우리 나라고 하면 방금 마타시였죠. 자, 얘는 나, 저 둘 다 뜻 갖고 있고요. 높임말로도 사용합니다. 자, 당신, 너, 아나타, 누구누구 씨, 상, 그리고 우리 누구라고 요 부정칭은 읽어볼까요? 맞아요. 다레라고 합니다. 다레. 그럼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나타와 다레 데스까?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사 한번 볼 건데, 우리 뭐뭐는 이라고 할 때 조사는 와를 쓰기로 했어요. 자, 근데 여기 히라가나 뭘로 적혀 있어요?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기본으로 하라고 쓰고요. 읽을 때, 조사로 읽을 때만 와라고 발음합니다. 얘도 처음에 우리 숙제 하시다 보면 실수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와로 생각하다 보니까 히라가나 와로 많이 쓰는데 하로 쓸게요, 읽을 때.
자, 두 번째 조사 뭐였죠? 뭐뭐도라고 하면 뭐 써주시면 돼요. 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페이지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자, 우리 키무상, 한국인 어떻게 읽죠? 한국구진, 맞아요. 자, 크리스상, 미국인 어떻게 읽죠? 맞아요. 아메리카진, 중국인, 왕상 어떻게 읽죠? 맞아요. 중국구진이라고 하고요. 자, 미키상, 일본인, 니혼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상, 베트남 사람, 베트나무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예문 보시면, 자, 미키 씨는 일본 분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일본인은 니혼진이었는데, 갑자기 분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누구를 높여서 얘기할 때는, 아까 했던 우리 카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은 니혼노 카타 데스까? 라고 합니다. 니혼노 카타. 그래서 어디 어디 분은 노 카타를 붙일게요. 자, 그러면 한국 분은 뭐라고 해요? 한국노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 어떻게 할까요? 아메리카노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다가 지금은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 한국구 진데스까라고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가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분은 일본어를 아니까 존중 표현을 써도 된다라고 해서 보통 한국구노 갖다 데스까라고 물어봐요, 실제로. 조금 이제 일본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왜 공부했는데 못 알아듣지 하는 게 이런 존경 표현을 막 넣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갖다 데스까.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1번. 자, 김 씨는 한국 분입니다. 라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우상과 한국 분호 카타데스. 맞아요. 자, 왕 씨는 중국 분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왕상와 슈고쿠노 카타데스. 맞아요. 자, 3번. 이번에 조금 변화를 줘볼게요. 자, 크리스 씨는 일본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상와 니혼노 카타 자나이デス. 맞아요. 자나이デス로 갑니다. 자, 한 씨는 베트남 분입니다. 라고 하면 한상와 베트남노 카타데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카타데스 표현하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그냥 베트남무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6페이지 보실게요. 36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우리 예문부터 보실게요. 자, 우리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 이름은 나마에였어요. 근데 상대방이 물어볼 때는 오나마에와 라고 할 거고요. 자, 우리 낭이라고 하면 무엇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난데스까 하면 무엇입니까? 가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나마에와 난데스까? 자, 비도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미키입니다. 와타시와 미키 데스. 자, 미키 씨도 선생님입니까? 미키 상모 센세이 데스가? 아니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에 센세자 나이 데스. 회사원입니다. 가이샤인 데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김 씨부터 볼게요. 자, 김 씨는 의사가 아닙니다. 대학생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자, 민성상 한번 답해 보실게요. 자, 민성상, 김우상과 이샤 데스까? 음, 이샤 자나이 데스. 좋아요. 자, 김 씨는 대학생입니다. 인사와 다이 데스. 다시, 다이. 가? 사이가 데스.
아니요, 나이가 생이 뭐예요? 세 세, 데스. 맞아요. 자, 그래서 김상화 이샤자나이 데스 김상화 나이각세 데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자, 지우상. 자, 그리스상과 셰프 데스까? 크리스상과 제부잖아요. 음. 크리스상과 인코든 긴꼬? 맞아요. 그리스상과 긴꼬잉 데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윤상 해보실게요. 자, 세 번째 거. 자, 왕상과 가슈 데스까? 음. 네, 좋아요. 자, 왕상과 가슈자나이 데스, 왕상과 스포츠 센슈 데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나갈 진도인데, 자, 우리 3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8페이지 가루가루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키상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미키상 뭐라고 했나요? 인사말. 하지메 마시테, 그 다음에 미키데스. 그리고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우리 무슨 뜻이죠? 하지메 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미키입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실게요. 자, 김상 뭐라고 했어요? 하지메 마시테. 맞아요. 김데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치라 코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고치라 코소 기억나실까요? 맞아요. 얘는 저야말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김입니다. 고치라 코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미키상 볼게요. 자, 뭐라 했어요? 키무상과 맞아요. 키무상과 니혼노 카타 데스까? 이거 무슨 뜻이죠? 김 씨는 일본 분입니까? 맞아요. 일본 분입니까? 이십니까? 라고 해서 노펜 표현을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 김씨 대답 한번 해보실게요. 이에 니혼진 자 나이 데스 그리고 한국인 데스라고 하면 아니요. 일본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미키상 대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맞아요. 오시고토와 난데스까? 무슨 뜻이에요? 직업은 무엇인가요? 하고 상대방 직업 물으면서 이제 오시고토라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 내 직업 얘기할 때 시고토 오를 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타시와 다이각생 데스. 무슨 뜻이죠? 저는 대학생입니다. 가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 한번 문장 읽어봤고 그 옆 페이지 39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노란색 박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할 때는 자, 우리 방금처럼 와타시와 누구누구 데스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의 관계의 경우에는 좀 더 정중하게 할 거예요. 자, 저는 미유입니다 라고 하면 와타시와 미유 데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미유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정중 표현을 써서 미유 토 모시마스라고 합니다. 자, 토라고 하면 뭐뭐라고 라는 뜻이고요. 자, 모시마스라고 하면은 말합니다 라는 정중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우리 이제 또 모시마스 써주실게요. 자, 이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데스라고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비즈니스까지 하실 분들은 모시마스 외워두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미키라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하지메 마시테 미키
토 모시마스. 맞아요. 모시마스 할 거예요. 자, 그 밑에도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했는데, 자, 얘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 앞에 도조를 붙이고요. 자, 오네가이시마스 대신에 오네가이 이타시마스라고 해요.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라고 하면, 자, 잘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잘 부탁드립니다가 되어야지. 사실 얘는 나중에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 일본어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첫인상은 중요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외워주실게요. 자, 우리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자, 우리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기소개 종이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자기소개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시고요. 자기소개를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틀은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쓸 거냐면 처음 뵙겠습니다 쓸 거고요. 자, 두 번째 저는 뭐뭐라고 합니다. 이름 쓰실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존경 표현, 존중 표현 써서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라고 쓰실 거고요. 자, 네 번째. 자, 직업 얘기할 거예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직업 얘기할 건데, 뭐, 거짓말로 그냥 쓰셔도 되고, 귀찮으면 카이샤인 해석은 쓰셔도 되고요. 다섯 번째.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까지 우리 다섯 문장 한번 써보실게요. 자, 이름은 한국어로 써주시고, 아직 우리가 히라가나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자, 말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쓰신 거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맞아요. 하지메 마시테.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실게요. 저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와타시와 미유토 모시마스. 맞아요. 토 모시마스 써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부터 할게요. 와타시와 맞아요. 니혼진자 나이 데스. 한국인입니다. 맞아요. 한국인 데스 하시면 되고요. 자, 직업도 얘기해 볼게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와타시와 니혼고 센세 데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 모으시마스라든지 마지막 오네가 이타시마스 잘 써주시면 좋고 자, 여기서 우리 짜나이 데스 표현 그리고 데스 표현 다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주시고 자, 제가 돌아다니면서 성함 써드리면서 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제가 이미유예요. 자, 그러면은 요 이름을 쓸 때 미유 말고 딴 걸로 할게요. 자, 김민수로 할게요. 자, 김민수가 이름이에요. 자, 우선은 제가 가타카나로 써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이름도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히라가나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타카나로 써야 되고, 자, 그럼 한자로 써도 되지 않냐? 자, 우리 한자로 쓰면 읽는 발음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쓰면 오히려 서로가 더 소통하기가 어렵고, 가타카나로 써주실 거고, 자, 그리고 쓰면서 중간에 성과 이름 사이에 점을 넣었어요. 자, 요점은 일본 사람들 보기에 성이 어디고 이름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분하려고 넣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보통 점을 넣어서 이름을 표기합니다. 점도 꼭 넣어주실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여러분 혹시 숫자 표현 좀 알고 계시나요? 1부터 10까지. 자,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해 볼게요. 1, 2, 2, 3, 3, 4, 6, 5, 5, 6, 6, 7, 7, 8, 8, 9,
주. 네. 자, 오늘 한번 숫자 표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숫자 표현 볼 거고, 자, 우리 0부터 볼 거예요. 자, 혹시 0도 아시나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1부터 10까지 아시는 분 많은데 0 아시는 분 좀 못 봤어요. 자, 0은 그냥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0으로 써요, 보통. 제로라고 하고요. 자, 그 옆에 보면 레라고 있어요. 얘도 레이니까 읽을 때 레라고 할게요, 레. 자, 일본 한자 표기하면 이제 레라고 보통 읽어요. 많이 쓰는 표현 아니고요. 요즘은 거의 제로 쓰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맞아요. 마루라고 써 있어요. 마루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마루는 원래 마루이에서 왔어요. 마루이는 동그랗다라는 뜻이고요. 마루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얘기할 때 마루를 쓰면 이제 동그라미란 뜻으로 써요. 얘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혹시 이 일본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거를 보였을 텐데. 자, 여기 백화점 이름이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맞아요. 마루이 백화점, 마루이 백화점. 자, 뭐 도쿄 신주쿠라든지 시부야라든지 아니면 오사카 가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있으면은 처음에 읽을 때 어떻게 많이 읽냐면은 이제 제로 있지, 제로 있지. 로도 많이 읽고요. 많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얘는 마루이입니다, 마루이. 그리고 이 마루이가 왜 마루냐? 동그라미라서. 음. 그리고 얘는 있지 할 때 이. 따서 마루이예요. 자, 네, 마루이 백화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부터 볼게요. 1은 뭐라고 볼까요? 맞아요. 있지라고 했습니다. 있지. 네, 사실 있지랑 있지의 사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있지라고 하고. 자, 이는 어떻게 읽을까요? 니라고 했습니다. 니. 자, 3은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상이라고 읽어요. 상. 자, 사는 어떻게 읽을까요? 용, 그리고 시. 맞아요. 읽는 게 두 개 있어요. 발음이. 자, 얘는 우리 뒤에 단위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 골라서 읽어줘야 돼요. 단위랑 같이 외워줘야 되고요. 자, 우리 앞으로 하루에 한 과씩 다른 단위라든지 큰 숫자들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짚어볼게요. 자, 5는 뭐라 그럴까요? 고입니다. 고. 자, 6은 로쿠. 맞아요, 로쿠. 자, 7도 읽는 방법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나나. 두 번째, 시치라고 합니다. 시치. 자, 얘도 단위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8은 하치, 9는 큐 혹은 쿠라고 합니다. 10은 쥬라고 읽어요. 쥬. 자, 그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시간 읽을 때 우리 시를 지라고 하고 분은 흥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7시라고 하면 이때는 시지를 써요. 그래서 시지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7분이라고 하면 이때 나나를 써요. 나나 흥이라고 해요. 이렇게 단위마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네. 만약에 네. 나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아, 틀리긴 한데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소통하는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많이 섞어서 외국분들은 쓰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는 외국분들 보시면은 7시 7분 이런 식으로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느낌이. 자, 여기 조금 여담인데, 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4층은 죽을 사자랑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F층으로 표기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자, 아니면 아예 4층을 빼는 경우도 있었고. 자, 일본도 우리 시라고 하면은 이거 치면 죽을 사자 나오면 똑같아요. 죽음이랑 발음이 똑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시랑 용 있으면 일본 사람도 웬만하면 용으로 읽으려고 해요. 시라는 발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구도 있어요. 얘네는 구는 우리 큐랑 쿠 있었죠. 자, 쿠라고 치면 숫자 구도 나오지만 자, 요거 한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고통의 고자입니다. 고통을 뜻하는 단어가 또 쿠예요. 그래서 큐랑 쿠 있으면 웬만하면 큐를 쓰는 게 나아요. 이제 예전부터 썼으니까 굳어진 게 있긴 하지만 기억 잘 안 나면 그냥 용이랑 큐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저 따라서 다시 한번 0부터 읽어볼게요. 자, 0, 0, 레, 네, 마루, 마루, 있지, 있지, 니, 상, 용, 요, 시, 시, 고, 고, 로꾸, 로쿠, 나나, 시찌, 시지, 하찌, 지, 큐, 유, 쿠, 도, 주. 유, 맞아요. 자, 그럼 전화번호 읽어볼까요? 우리 범죄 신고 뭐라고 써 있어요? 몇 번일까요? 한국은 112 그대로? 있지, 니, 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뭐 번호 얘기할 때는 방이라고 하고요. 자, 일본은 112 아니고요. 11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있지, 제로, 방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경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자, 관용적으로 얘를 읽는 방법이 또 있어요. 샤쿠토방이라고 해요. 샤쿠토방. 어. 그래서 있지 제로라고 해도 통하는데 보통 일본 뭐 뉴스라든지 뭐 110번에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샤쿠토방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얘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뉴스 들을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요 샤쿠가 100이라는 뜻이고요. 토는 10이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110번이고. 자, 우리 화재 신고할 때는 똑같아요. 어떻게 읽을까요? 있지, 큐방 하시면 돼요. 자, 일기예보는 우리나라는 있지방. 자, 일본은 있지, 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표현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우리 전화번호는 일본어로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저는 뱅와 방고, 맞아요. 뱅와 방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라고 하면, 댕화방고와, 아까 우리 무엇이라고 하면, 방 데스까라고 합니다. 난방 데스까. 자, 그러면 저의 전화번호는, 자, 얘도 우리 다음 시간에 할 표현인데, 나의라고 할 때 노라는 조사를 써요. 그러면 저의 전화번호는, 맞죠. 와타시노 댕화방고와 하고 이제 쭈루룩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시면 제로나나 제로라고 하고 중간에 노가 들어갔어요. 자, 우리나라 짝대기는 일본에서 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제로나나 제로 노. 자, 2345의라고 하면 니상용고 노. 자, 6789 로쿠나나 하치 큐 맞아요. 방데스 번입니다로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숫자 표현을 복습해 주시면 이제 매일매일 숫자 표현 한 개씩 더 볼 거거든요. 복습을 해 주시고 자, 본인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외워 주실게요. 자, 우리 여행 가서 이제 전화번호 그대로 쓰니까 외워 주시고 자, 본인 전화번호만 한번 그 밑에다가 히라가나로 써보시겠어요? 히라가나로 써보시고 중간에 노 넣어가지고 한번 써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과 봤어요. 자, 이과에서 명사 표현으로 자기 소개하는 표현 봤고, 자, 자기 소개할 때 그냥 데스 써도 되는데, 우리 조금 더 정중한 표현도 한 번씩 써보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숫자 기본 0부터 10까지 봤으니까 여기 복습해 주시면 다음번에 10단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첫 번째, 우리 이과 단어 외워오실게요. 단어장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제가 아까 여기다 자리가면 여기 밑에. 맞아요. 네, 맞아요. 표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과 단어 암기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우리 단어 시험 볼 거거든요. 자, 요거 히라가나로 암기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이제 한국어로 발음 써주실게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장문 숙제 노란 종이 나눠드렸어요. 장문 숙제, 이과 장문 숙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 시간 있으시면 해주시고. 자, 세 번째는 우리 오늘 이과 한 거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숫자 표현도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숙제이고요. 네 번째. 히라가나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히라가나 조금 더 외워주실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시어랑 같이 조사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뭐였죠? 맞아요.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하면서 마칠게요. 자,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네, 맞아요. 이가 단어.